안녕하세요.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오픈마켓 창업 강의를 맡게 된 김덕주라고 합니다. 저는 KTM 직업전문학교 오픈마켓 전임 강사이고요. 그리고 지마켓 옥션 판매자 교육센터 마케팅 전임 강사입니다. 그리고 현재 6년차 오픈마켓 셀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총 20강의 초급 편을 이제 강의를 하게 될 텐데요. 먼저 저희 KTM 직업전문학교는 무엇을 하는 학교냐라는 게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저희는 7년째 쇼핑몰 국비 지원을 받아갖고 오시는 분들한테 쇼핑몰 창업 교육을 가르치는 전문 교육기관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을지로 사가에 위치해 있고요. 현재 파워셀러만 약 3,000명 이상의 판매자를 배출한 전문기관입니다. KTM 직업전문학교에서 왜 동영상 촬영을 했느냐라고 한다면 저희가 서울 경기 지역에 있는 수요는 어느 정도 좀 인지를 하고 있고 수강생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항상 전화가 문의가 오거나 그리고 저희가 일부 3시간, 4시간짜리 단기 특강 정도는 온라인으로 이렇게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이야기를 하시는 게 이제 지방 거주자들은 현실적으로 이런 교육을 너무 받고 싶지만 지리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힘들다. 지방에 내려와서 좀 교육을 해주시면 안 되냐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십니다. 근데 저도 제 일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지방으로 내려가는 건 또 하루를 할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꽤 힘들죠. 저희가 지마켓 옥션하고 같이 해서 여성가족부 교육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경기 이건 물론이고 그다음에 대전, 대구, 목포, 부산, 그다음에 전남, 전북 다양한 곳에 가서 이제 교육을 막 했는데 거기 계신 분들을 이렇게 만나 보니까 창업은 너무 하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가르쳐주는 데가 그리고 좀 퀄리티가 좀 높은 데가 없다라고 표현을 하시면서 저한테 이제 개인적으로 연락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좀 온라인 강의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저희 이제 학교장님한테 말씀드려서 KTM에서 이걸 촬영하면 어떨까라는 얘기를 드렸더니 그러면 한번 기획을 해보자라고 해서 준비가 된 거고요. 그래서 초급편을 총 20강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중급편까지 해갖고 배우시면 웬만하면 창업을 할 수 있게 그래서 총 40강 정도를 준비를 처음에 이제 쭉 했고요. 그리고 이게 조금 니즈가 좀 많이 돼서 이제 수강하시는 분들이 포토샵도 해주세요. 아니면 마케팅을 또 따로 해주세요. 그리고 해외 마켓 해주세요.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시면 저희가 또 따로 좀 촬영을 할 추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픈마켓이라고 하는 곳을 가장 먼저 대부분이 창업을 하기 때문에 사장님들이 이런 걸 좀 들어보시고 괜찮다 싶으시면 많은 의견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다양한 강의를 만들어서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분들이 창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다양한 컨텐츠, 교육 컨텐츠를 서비스를 해드리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 이제 들어갈 텐데요. 오픈마켓 개론이 좀 필요합니다. 이해가 좀 필요하시겠죠? 지금까지는 오픈마켓이라고 하는 지마켓, 옥션, 11번가, 샤벤, 인터파크 이런 데서 구매만 이렇게 늘 해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이제 판매자로 돌아서려고 한다면 이게 시장 규모는 어떻게 되며 그리고 사업은 어떻게 진행을 해야 내가 조금 유리하게 진입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배우시는 시간입니다. 개론이고요. 좀 이해하시는데 목표를 두고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픈마켓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오픈마켓 판매 운영 프로세스 어떻게 해야 상품이 등록되고 이런 것들 대략적으로 개론을 설명드릴 거고요. 그리고 오픈마켓 정책에 대한 이해, 매매 주의 상품 그리고 매매하면 안 되는 상품 이렇게 두 개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온라인 판매 핵심이라고 하는 키워드는 또 무엇인가? 그래서 무엇을 보고 어디다가 뭘 해야 되는가 등에 대한 조금 전반적인 내용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픈마켓이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오픈마켓 플랫폼은 뭔가를 아셔야겠죠. 늘상 구매하러 들어가시는 지마켓 옥션 11번가 샵앤 인터파크가 전자상거래라고 하는 개인 쇼핑몰부터 해갖고 종합 쇼핑몰 이렇게 그리고 오픈마켓 이렇게 세 개를 더해보니까 총 온라인 매출이 약 한 35조의 시장인 거예요. 35조의 시장. 근데 오픈마켓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약 20조 정도가 되는 거죠.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초대형 시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창업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고민을 하는 게 뭐가 있냐면 오픈마켓을 할까? 아니면 개인 쇼핑몰을 할까? 아니면 나는 그냥 블로그로 팔아볼까? 아니면 해외 마켓, 해외 이베이에다 팔아볼까?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한단 말이에요. 진입을 어디다가 두느냐? 이거를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는데 다른 플랫폼들은 사실은 개인이 바로 들어가서 판매하기가 어려운 게 고객을 불러들이는데 굉장한 리스크가 많이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개인 쇼핑몰 하나를 내가 되게 예쁘게 만들어 놓더라도 결국에 이거를 누군가는 봐줘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내가 그 고객을 모객하는 데 필요한 마케팅, 브랜딩 능력이 전무한 상태에서 고객을 불러들인다는 건 굉장히 많은 리스크, 많은 비용과 인력과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처음에 진입을 한다라고 하면 이미 시장이 형성화되어 있는 뭐 재래시장 분위기죠. 그쵸? 이렇게 쫙 깔려져 있는 곳에 내가 고객이 많이 오는 곳에 내가 요소마다 이렇게 상품을 갖다 진열해 놓는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오픈마켓이 왜 진입하는데 유리하냐라고 한다면 방문객이라고 하는 모객이라고 아까 표현했던 고객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런 고객들을 어떻게 불러올까라고 했을 때 오픈마켓은 광고와 그리고 TV, 라디오, 신문, 그리고 각종 매체를 통한 노출로 모객을 한다라는 거죠.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뭐 G마켓에서는 연예인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 그 빅뱅의 지드래곤을 활용해서 막 이렇게 고객들을 불러들이고 있는 거죠. 그분을 이제 모델로 해서. 그래서 뭐 뽐뿌 게시판이나 DC 인사이드 이런 데 가보면 요번에 이제 지드래곤이 다시 재계약이 되면서 막 이런 얘기들이 막 나와요. 근데 뭐 10대나 20대들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드디어 지드래곤이 다시 G마켓에 나오는구나. 그러면서 한번 이제 또 가볼만 나겠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예인 마케팅, 그리고 또 다른 걸로 투자하면 라디오에서는 뭐 비지온이라는 광고를 굉장히 많이 들을 때 사무용품을 사려면 어디로 가야 돼?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G마켓에 가야지. 뭐 이런 얘기하면서 서로 이렇게 상사와 부하 직원이 막 이야기하는 것들이 라디오로 실시간으로 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거, 저런 거, 이런 거 막 다 합쳐서 일단은 고객을 오픈마켓이 막 불러들인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구매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메일을 또 많이 받으실 거예요. 메일 많이 받으시고 그리고 문자로 쿠폰도 발송해드리고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하죠. 그런 걸로 인해서 재방문도 유도하고 재가입도 유도하고 신규 고객도 모객하고 하면서 다양한 고객층을 오픈마켓 플랫폼 안에 모객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사업자는 무엇을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당연히 상품을 등록하는 겁니다. 상품을 등록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노출의 기회가 많아지고요. 그리고 내가 그 등록해 놓은 상품을 좀 더 잘 팔기 위해서 이렇게 분신술 비슷한 광고를 많이 하는 거겠죠. 이렇게 광고를 막 하니까 내 상품이 조금 더 고객한테 많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노출 강화라고 부르는데 그런 노출로 인해서 고객이 내 상품을 클릭하고 들어온 다음에 내가 준비해놓은 사업자가 준비해놓은 상품이 그 고객한테 마음에 들었다면 그 고객은 그 물건을 결제까지 가는 거겠죠. 그러면 판매자는 그 물품을 발송을 하고요. 그래서 1박 2일 또는 2박 3일로 고객이 받았을 때 이제 나한테 정산이 되는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수수료에 대한 개념이 조금 필요하신데요. 수수료를 입점하시면서 내시는 게 아니고 입점비는 무료이고요. 내가 물건을 하나 팔 때마다 그 카테고리에 속해 있는 수수료라는 게 있습니다. 그 수수료를 제외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수수료가 플랫폼마다 이렇게 있을 때 가장 싸다고 보시면 돼요. 가장 저렴한 수수료고요. 그 수수료는 우리가 뭐 TV 광고나 라디오나 신문에 이렇게 내 개인적인 상품을 홍보하려면 막대한 자금이 들겠죠. 그렇죠? 그래서 고객을 불러들이려면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걸 대신 누가 해준다고요? 네, G마켓, 옥션, 11번가, 샤벤 이런 오픈마켓이라는 사업체가 알아서 이렇게 불러들인다라는 겁니다. 그 비용을 판매자들이 n분의 1로 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마음은 편해질 거라고 생각하고 그 비용 또한 꽤 이렇게 높게 책정된 금액은 아니다라는 거 조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위에 보니까 점선으로 표시를 해놨는데요. 오픈마켓만 고객을 이렇게 불러들이는 게 아니고요. 우리 판매자들도 판매를 직접 하면서 여러 가지 설정을 통해서 고객을 불러들인다는 거예요. 뭐가 있냐면 상품 하나가 팔릴 때마다 뭐 마일리지를 제공한다거나 쿠폰을 제공한다거나 무료 배송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후원을 한다거나 그리고 복수구매 2개 이상 사면 얼마 할인 뭐 이런 것들 뭐 사은품을 제공한다거나 이런 행위들을 막 한단 말이야. 그러면 마켓이 그런 행위를 할 때마다 노출 점수를 줄게 라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내 상품을 조금 더 위로 올려주는 거겠죠. 여러 가지 형태를 가져가면서 고객과 사업자가 오픈마켓이 3박자로 유도로 되는데 사업자와 오픈마켓이 서로 고객을 불러들이는 일을 같이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고객은 그걸 보고 계속해서 이 프로세스 안에서 돌아가면서 우리 상품을 사주고 있다라고 쉽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측 아래 보니까 중개형 쇼핑몰이라고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 부분은 왜 적어놨냐면 개인과 소규모 판매업체 등이 온라인상에서 자유롭게 상품을 거래하는 쇼핑몰의 형태를 이야기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 자유롭게라는 말은 다른 곳보단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굉장히 자유로운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뭐 예를 들어 매매 부적합 상품을 판매자가 오픈마켓에 딱 등록해서 상품을 팔았어요. 근데 그 상품이 문제가 된 거죠. 뭐 피부병을 일으켰거나 아니면은 고객이
뭐 심각한 장애를 입었거나 상해를 입었거나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상품을 팔았을 때 오픈마켓이 그걸 책임지느냐라고 했을 때 그거는 아니다라는 거죠. 오픈마켓은 모객을 할 뿐이에요. 그 공간에 사업자가 상품을 등록해 놓고 문제가 발생할 때는 누구 책임? 네, 전부 다 사업자의 책임이다라는 거. 그래서 그거를 중개용 쇼핑몰이라 부른다라는 겁니다. 그런 형태를 가져가는 게 오픈마켓뿐만 아니라 뭐 소셜 커머스 많이 들어가시는 티켓몬스터나 쿠팡이나 위메프 이런 것,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종합몰이라고 하는 CJ, 뭐 그다음에 GS, 현대, 롯데, 신세계 뭐 이런 것들, 농수산 쇼핑몰까지 이런 것들 전부 다 중개용 쇼핑몰이라고 보셔야 돼요. 사업자가 거기에 들어가는 이유는 다양한 플랫폼에서 사람들을 모아오고 있기 때문에 그 모아오는 데다 상품 등록해놓고 문제 발생하면 누가 책임다? 사업자가 책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오픈마켓 판매 운영 프로세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처음에 이제 셀러 전환이라는 걸 하시게 될 거예요. 지금까지 구매자였다면 이제는 다 같이 판매자가 되시는 거겠죠. 그 셀러 전환은 사업자가 없이 판매하는 거랑 사업자를 이씨 판매하는 걸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근데 처음부터 내가 사업자를 내고 하는 게 부담이 스럽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개인 이딜러로 다 전환을 하시고 판매를 하시는데, 개인 이딜러로 판매를 하시다가 6개월 동안 내가 600만 원을 넘기거나 매출 600만 원을 넘기거나 아니면 10건 이상을 판매하시면 이제 사업자로 이렇게 돌리셔야 됩니다. 그건 이제 마켓의 정책이라서 일단은 셀러 전환을 하시면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게 이제 노출이라는 걸 하기 이전에 재료라는 게 좀 필요하겠죠. 그게 뭐냐면 이제 상품 페이지입니다. 상품 페이지.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클릭하고 들어가면 상품을 되게 상세하게 설명한 어떤 페이지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페이지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아이템도 필요하고요. 내가 판매할 상품, 그리고 그 상품을 예쁘게 촬영한 사진도 필요하고요. 그 사진을 좀 고급화, 이미지 고급화를 시킨다는 걸 상품 페이지 제작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고객이 궁금해하는 것들을 내가 그 페이지 안에 최대한 녹여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페이지를 내가 얹어서 상품 등록을 하게 되면 내 상품이 고객이 보는 그 G마켓 옥션 고객 페이지에 이렇게 노출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노출 시작으로 해서 고객이 그 상품을 보고 결제를 하게 됐을 때 나한테 주문 건수가 들어오고요. 나는 그 주문 건을 확인한 후에 송장 번호라는 거, 택배사랑 계약을 해서 송장 번호를 넣고 그거를 출고로 돌렸을 때 이제 배송 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고객이 이렇게 수치 확인이라고 하는 구매 약정. 구매 약정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물건 많이 사보셔서 아시겠지만 나의 주문 배송조회 이런 데 들어가면 구매 확정이라는 걸 누르고 아마 후기라는 걸 쓰실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객이 그걸 했을 때 나한테 정산이 되는 형태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 행위 이전에, 구매 후기를 쓰기 이전에 고객이 교환이나 반품이라고 하는 이런 클레임건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걸 넣었다라고 하면 이제 판매자의 귀책 사유냐 아니면 고객이 잘못한 거냐, 고객의 변심이냐를 좀 따져서 전화통화나 이런 걸로요. 그래서 따져서 그 문제가 뭐 판매자의 부담이라면 내가 택배비를 부담하는 거고 아니면 고객의 문제였다라고 하면 택배비를 좀 받아갖고 교환이나 반품을 좀 처리해 주시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프로세스는 이렇게 한 박자로 한 사이클로 움직인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수치 확인 부분에서 필요 좀 인지를 하고 가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고객이 수치 확인을 하게 되면 월요일 날 내가 출고를 하고 화요일 날 도착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수요일 날 배송 완료를 고객이 이렇게 후기까지 써준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수요일 날 정산이 되는 게 시스템입니다. 시스템. 근데 만약에 고객이 수치 확인이라고 하는 후기를 안 써준 거죠. 구매 확정을 안 누르고 그러면은 배송 완료 후 8일인데 이 배송 완료 후라는 건 고객이 물건을 받은 게 아니고 택배기사 그 기사분이 스캐너로 이렇게 딱 찍어갖고 배송 완료를 찍은 기준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길게는 2박 3일, 짧게는 1박 2일 정도 걸리겠죠. 거기에서 플러스 8일 정도가 걸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더해보면 10일에서 11일 정도가 차이 나는 거겠죠. 그러면 G마켓 옥션은 1영업일, 그리고 11번가는 등급에 따라서 1영업일 또는 2영업일, 그리고 샵에는 2영업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구매 완료를 찍고 그 다음 날이냐 아니면 그 다다음 날이냐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픈마켓 정책에 대한 이해인데요. 매매 부적합 상품과 그리고 매매 주의 상품이라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는데 매매 부적합 상품은 누구나 인지할 수 있는 거예요. 상식적인 부분입니다. 의약품이나 주류나 담배는 당연히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총포, 도검, 화약류, 마약 이런 건 당연히 안 되겠죠. 피도 당연히 혈액도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잠깐 헷갈릴 수 있는 게 나는 안경테는 팔 건데 안경테는 괜찮아요. 근데 그 안에 있는
도스가 있는 안경은 같이 판매해서는 안 된다는 거. 이 정도만 좀 이렇게 인지를 하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매매 주의 상품이라는 게 있어요. 식품, 건강기능식품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식품에 해당해 있는 소분법, 통감, 표시 위반, 그리고 불량식품, 원산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식품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밑에 있는 친환경 농업 육성법 위반 상품에 대해 뭐 유기농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걸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린다고 한다면 건강기능식품 같은 경우에는 판매업 영업 신고증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그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라고 네이버에 쳐보면 교육이 있어요. 법령교육, 법정교육이 있는데 그거를 이수를 하셔서 수료증을 받은 후 그 구청이나 군청에 가셔서 위생과에 가시면 그 판매업 신고증을 이렇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1년에 35,000원이 들어가는 면허세를 내고 이제 사용을 하시는 건데 그걸 따셔야만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수 있는 어떠한 자격이 주어지는 거고요. 그것만 한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고 건강기능식품 같은 경우에는 페이지 자체도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심의를 거쳐야 된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뭐 제조나 그리고 뭐 내 농산물을 직접적으로 판매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제조 시설이라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걸 보관할 수 있는 저장소 또한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완제품으로 포장까지 하시죠. 그렇죠. 이런 포장재까지도 전부 다 식약청에서 인증이라는 걸 또 검사라는 걸 다 받으셔야 됩니다. 제조업 신고증부터 해서 뭐 시설관리증부터 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좀 나오겠죠. 그래서 서류를 다 기반으로 해갖고 판매를 시작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누군가한테 내가 도매로 받아서 팔겠다라고 하면 이 상품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업체가 이런 시설과 기반을 다 갖추고 있고 서류를 다 준비하고 있느냐 그거를 확인하신 후에 그 상품을 받아서 판매를 하셔야겠죠. 만약에 그 상품을 내가 받아서 마켓에 등록했는데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제조사, 나한테 물건을 준 사람도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고 마켓도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나한테 귀책 사유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식품을 취급하시려면 가까운 군청이나 구청, 위생과에 가셔서 항상 확인하시고 이렇게 상품을 받으셔야 된다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기농 상품 같은 경우에는 유기농 인증서를 좀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완포장된 그 포장재 겉에 유기농 인증을 받은 마크 같은 것도 또한 필요하겠죠. 그 다음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일반 화장품과 기능성 화장품이 있는데 이 두 가지는 무조건 내 상세 페이지 안에 전성분 표시제라는 걸 하셔야 됩니다. 이건 뭐냐면 화장품 뒷면에 보면 많이 사보셔서 아시겠지만 다양한 정보들이 들어가 있죠. 그렇죠? 그 정보들 성분부터 해서 제조사는 어디며 판매처는 어디고 AS는 어디서 하고 그 다음에 뭐 문제 발생 시에 소비자 상담 신고할 곳 뭐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있는데 그 전체를 페이지 안에 다 넣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일부만 넣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 그리고 한글 표기로 꼭 넣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의료기기 같은 경우는 당연히 광고심이나 표시 위반 그리고 품목 허가를 받으셔야 되는 거고 공산품 그리고 전기용품 방송 통신기기 같은 경우에는 자율안정 인증 그리고 안정 인증 그리고 전자파 방해라고 하는 건 통신장비 기기가 주변에 전자파를 방해하고 있지나 않을까 뭐 이런 것들 다 검사를 받으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하셔야 할 점은 유아동, 그러니까 유아 상품을 파시는 분들은 성인용품은 사실은 여러 가지 것들을 좀 간략하게 받으면 되는데 유아용품 같은 경우에 아이들이 이렇게 빨죠. 그리고 자꾸 빨고 물고 하니까 이 애들한테 인체적으로 신체적으로 피해가 있지 않을까에 대한 검사 성적서라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게임, 음반, 영상물이라는 등급이 있죠. 당연히 19세 미만이 보면 안 되고 사용하면 안 되는 것들을 팔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자동차 연료, 뭐 첨가제 또는 촉매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조 기준 그리고 제조 시스템 그 안에 있는 첨가물이 합법적인 거냐 그리고 불법적인 거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출판물이라고 하는 도서 정가제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18개월 이내의 신간은 할인해서 팔면 안 된다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의 매매 주의가 있는데 반드시 이 법령 그리고 혹은 정책, 식약청의 법령 그리고 이런 마켓, 오픈마켓에 있는 정책들을 한 번씩 읽어보고 시작을 하셔야지 내가 이걸 안 읽어보고 그냥 시작했다가 판매를 했는데 문제가 생길 때는 누구 책임이다? 네, 사업자의 책임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 온라인 판매에서 핵심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역시나 키워드다라는 겁니다. 고객의 수요를 가장 먼저 보는 거예요. 고객의 수요를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당연히 키워드 조회수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고객은 내 상품을 얼마만큼 검색하는가 그리고 무엇라고 명칭을 이렇게 검색을 하는가 그리고 고객은 내 상품을 어디서 구매하는가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이제 고객의 검색량을 본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검색량이 나오는 만큼 판매자는
그 검색을 치고 고객이 올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보여지는 공간에서 어떻게 광고를 해야 내 배너나 어떤 키워드가 굉장히 이쁘게 보일 수 있을까, 내 상품이 얼마나 잘 보일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고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다음에 벤치마킹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신규 판매자가 항상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방금 말씀드렸던 벤치마킹이라는 부분이에요. 경쟁업체를 정하고 그리고 내가 올라갈 목표 순위를 정한 다음에 거기에 있는 판매자를 철저하게 분석을 해야 되는 거죠. 무엇을 검색하냐면 그 사람의 상품의 구성은 어떻게 돼 있고, 구색이요. 구색은 어떻게 돼 있고, 그 구색만큼의 있는 이제 상품의 개수, 양은 얼마나 돼 있으며, 그리고 이 사람은 상품명을 어떻게 작성하고, 카테고리는 어디에다 등록했고, 광고는 어디에다 하고 있는지를 철저하게 분석해서 그와 비슷하게만 하면 그 사람보다 위에 올라가거나 그 사람보다 바로 아래 나오거나 해서 인접지근까지는 노출이 돼서 그만큼의 판매량이 나온다라는 거죠. 근데 오픈마켓 창업을 하면서 항상 온라인 창업 통째로 내가 신규 창업자가 항상 리스크가 따르는 게 있어요. 뭐뭐 있냐면, 기존까지 내가 이 10여 년에 조금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 온라인 시장에 대한 정보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큰 리스크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판매 채널, 지마켓 옥션 11번가 샵엔에 있는 정책이라는 게 있어요. 뭐 상품 페이지는 이렇게 제작하세요. 상품명은 이렇게 작성하세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모르는 상태라면 막연하게 좀 작성을 하시겠죠. 그래서 오픈마켓에 있는 공지사항을 숙지하시는데 좀 어느 정도 소요 시간이 걸리실 거고, 그리고 뭐 중복 등록 제재라고 있는데 상품을, 내가 똑같은 상품을 여러 개를 막 등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이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상품에 하나의 상품만 이렇게 한 개 아이디에 딱 등록해서 그거를 노출로 인해서 판매를 하시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러 개의 상품을 많이 등록하면 안 된다 이게 아니고요. 같은 상품을 여러 번 중복 등록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요즘에 최근에 크게 이슈로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렸고요. 판매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1교시 이제 정리하려고 하는데 키워드입니다. 키워드는 고객이 구매를 하는데도 그렇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할 때 항상 첫 번째 그리고 마지막도 다 검색에서 검색으로 끝납니다. 근데 그 검색의 첫 검색어와 끝 검색어의 사이에 여러 가지 노출이 있을 텐데 그 노출의 판매자가 어떻게 보여지느냐에 따라서 내 상품이 노출 횟수에 따라 클릭 대비 전환율이 일어난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셀러 전환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강은 여기서 마치겠고 2강부터는 이제 셀러 전환 판매 채널별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